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8주 동안 영양교육하고 식품위생법규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자, 두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주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앞에 4주는 영양교육을 할 거고요. 뒤에 4주가 이제 법규를 강의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교시에 100분에 해당될 때 약 120문제 푼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60문제에 해당되는 게 영양학, 생화학. 그리고 이제 나머지 1교시에 나머지 60문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영양교육, 그죠? 그다음에 식사요법, 생리학.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 세 과목이 생리학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한 60문항이 나요. 그래서 이제 영양교육 파트에서 적어도 한 10에서 15문제 사이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것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양교육을 4주에 걸쳐서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례를 한번 볼까요? 네, 그 내용을 들어가시기 전에 앞 페이지에 초록색 부분에 차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론서는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영양교육에 방법하고 매체 활용장이 좀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장만 거의 한 1주 정도 해당이 되고, 나머지 장은 보통 한 일주일에 2장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1장, 2장, 2장에 대해서 이론이 나갈 거고요.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개요 부분이 나왔어요. 1장에서. 그래서 일단 영양교육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영양교육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왜 이게 영양교육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라고 이제 정리가 되게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내용들이 다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4주 안에 영양교육 한 과목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기출이 나는 부분,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셔야 되고, 따라서 이 교재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그냥 눈으로 쓱 훑고 지나갈 것들은 사실은 교재에 정리를 안 해놨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예 우리 교재가 이게 탁탁 정리된 부분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복습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네,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그날 복습. 항상 그날이 지나면 들었던 것에 한 20, 30%는 날아가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습은 항상 그날 하시는 거예요. 강의 듣고 그날 바로.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주말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한 1, 2주에 한 번 정도는 또다시 한번 복습. 그동안 했던 거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장을 보도록 할게요. 영양교육의 개요 해서 영양교육이 뭐냐? 영양교육이 뭐냐가 나왔어요. 자, 영양교육은 요거래요. 제가 한번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활용하여, 여기다 이제 지식에다 밑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식? 네. 자, 그리고 식생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한 지식을 식생활에서 실천하려는 태도로 변용하고, 자, 태도에도 밑줄.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 여기서 이제 행동에도 밑줄 해주세요. 자, 지금 지식, 태도, 행동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영양교육에서 K, A, B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K, A, B라는 말이 조금 자주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 A, B가 뭔지 확실히 여기서 짚고 좀 지나가셔야 돼요. K, 영어로 우리가 knowledge 해갖고, 이거는 나중에 철자 뒤에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knowledge에서 이 지식의 철자 A를 따서 이제 보통 K다 하면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태도, attitude 해서,
그 앞에 철자 A가 이제 태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havior, 예, 해서 B, 행동,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뭐 P 해서 뭐 실행, practice 해갖고 P도 역시 행동이나 실행이나 뭐 비슷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뭐 B 대신에 KAP라고 뭐 혹시 어떤 문제집이나 교재에 나온다면 그냥 같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크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KAP를 이제 영양교육에서는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영양교육이 뭐래요? 지금 이 문장을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예, 지금 쭉 읽어봤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래요? 지금 건강한, 아주 적절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뭐를 준대요? 뭐를?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받아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잘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해요. 그럼 이제 지식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내가 지금 내 식생활이 잘못된 거 몰랐었는데 배우고 보니까 지금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이걸 이렇게 좋다는 걸로 어떻게 바꿔볼까? 라는 마음의 어떤 개선의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런 개선의 의욕이 이 태도예요. 요거는 지금 건강한 식생활에 필요한, 건강한 식생활을 할 때 필요한, 예, 요거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지식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에 바꿔볼까? 개선 의욕 같은 게 막 생겨요. 그게 태도예요. 그래서 이제 태도, 지식을 주고 그 사람이 개선하려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해서 스스로 어떤 식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K 알려주고 A 갖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B 하도록 하는 게 영양교육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 K, A, B 하도록 하는 게 영양교육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밑줄 친 키워드에 이렇게 3개의 밑줄을 친 거예요. 네. 지식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개선된 거를 좀 해보려는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하고 태도를 가지면 하게 되잖아요. 행동하게 하는 거. 자, 근데 여기 앞에 행동 앞에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영양교육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영양교육을 왜 하는가? 목적과 목표를 한번 볼게요. 자, 목적은 조금 더 이렇게 큰 의미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거, 이 영양교육을 왜 하느냐를 좀 큰 의미에서 살펴보는 거고요.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이뤄가야 될 것, 그것들을 이제 목표라고 해요. 뭐 크게 이렇게 구분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좀 장기적인 어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들을 이제 목표로 삼습니다. 자, 영양교육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 대상자들이, 교육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건강 증진, 건강이 좋아지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목적을 읽어볼게요. 영양 지식의 증진, 식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여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고 개인이나 국민의 영양 상태를 개선해서 건강 증진을 꾀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건강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큰 건강 증진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해나가야 될 것들, 예, 구체적인 목표는 일단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 영양 건강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습득이 되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식생활 문제점 이해라든지 관심 갖기 같은 긍정적인 식태도가 형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 같은 게. 그러면 식생활 관련 기술. 예를 들어 뭐 저지방 식사를 해라. 지방을 좀 줄여라. 라고만 알려줄 게 아니라 거기 저지방 그 조리 기술이라든지 조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 습득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건전한 식행동을 습득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목표에 들어가요. 예, 그러다 보면 개인과 집단의 영양 상태 개선이라든지 뭐 질병 치료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게 되고요. 네, 조금 이제 거창하게 나가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나라적으로 볼 때도요. 의료비 절감이나 국민복지 같은 데 기여하는 거를 목표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목적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요한 것, 이 영양교육의 필요성,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양교육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성을 우리가 요즘에 와서 더 강조해요. 옛날보다. 한 70년, 1970년대, 80년대는 뭐 영양교육이라는 사실은 얘기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필요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왜 커졌는지 좀 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현대는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영양교육의 필요성을요 5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5개의 그 제목에다가 밑줄을 좀 칠게요. 밑줄 친 것들은 이제 좀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구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 예전하고 비해서 현대가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대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질병도 많이 변화했대요. 옛날 사람들이 주로 앓고 있던 질병과 현대인의 질병이 달라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더 필요하게 됐대요. 자, 세 번째는 현대사회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더 필요하게 됐어요. 예전보다. 자, 네 번째는요. 산업 발달, 특히 식품계 쪽. 식품 산업이 발달했는데 아니 그럼 왜 영양교육이 더 필요한가? 이제 요걸 잘 이따가 들어보셔야겠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영양교육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거든요. 기여를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떤 국가정책에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게 필요한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개를 밑줄을 치셨어요. 자,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5개가 좀 떠오르셔야 돼.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죠? 네, 떠올르세요. 외웠어요 벌써? 외웠어요? 고개 끄덕이신 분이 안 계셔요 지금.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이 뭐예요? 필요성 1번? 그쵸, 인구사회 변화. 자, 두 번째가 질병구조가 변화됐다. 자, 제가 읽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하면서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현대사회가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식품산업이 발달해서 그렇다. 자, 마지막으로 뭐로 어떻게 도와주는 지원하는 측면에서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5가지 이제 다 외우셨죠. 네.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그렇게 5개를 딱 기억해 놓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인구사회 변화가 어떻게 있었느냐? 자, 크게 2가지로 여기서 정리를 했죠. 일단은 인구 동태의 변화.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인구 동태 변화. 지금 우리 많이 듣고 계신 말이 이런 거죠. 고령화 사회, 저출산, 그죠?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비해서요, 굉장히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고령화 사회. 그리고 어때요? 가족 수가 줄었잖아요, 많이. 출산도 좀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독신 가구도 많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가족 수의 감소라든지, 독신 가구들이 많이 출현했다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평균 수명도 올라가면서 고령화 사회나 가족 수 저출산 같은 것들 때문에 가족 수가 줄고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왜 영양교육이 필요하냐? 지금 건강한 그 노년이라든지 성인기 이후의 노인기가 지금 수명이 연장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식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어떤 자기의 성인기, 노인기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게 영양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노화가 조금 지연되고 이런 성인병이 예방되고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족수가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수가 적어졌다는 얘기는 이따가 사실 현대 그 사회 특성에서도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영양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이렇게서부터 쭉 3대가 살았을 때는 같이 다 이렇게 먹으면서 할아버지가 야, 누구누구 왜 이렇게 그거 골라내고 요거 안 먹냐? 그럼 그 영양교육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가족 수도 적고 몇 명 안 되는 가족도 그냥 다 같이 먹기도 힘들어요. 시간 맞춰서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족 안에서의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떤 교육장에 나가서 배워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네, 주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쓰라고 안 해요. 이해만 하시면 보기에서 딱 내용 보고 맞는 거, 틀린 거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가정 역할의 사회화라고 말을 좀 어렵게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맞벌이, 즉 주부가 취업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집에선 주부고 나오면은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부들이 예전에는 식생활을 담당했죠. 뭐 장보기서부터 다듬기 뭐 해갖고 뭐 요리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부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러는 시간이 좀 줄겠죠? 그래서 뭐 사먹기도 많이 먹고요. 외식 또는 뭐 편의식품도 요새 굉장히 많아요. 또는 반조리식품 같은 것도 많고요. 뭐 배달음식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조금 사먹기도 하고 뭐 주로 많이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어떤 것이 우리 가족의 건강에 좋은 것일까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게 영양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 주부가 식생활을 주로 담당하던 것들이 이제 사먹기도 하고 많이 하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사먹을 때라도 선택할 때 어떻게 제대로 된 걸 선택할 수 있으려면 좀 알아야 돼. 그게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질병이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였냐 하면 여기 거기 교재에는 없어요. 예전에는 주로 감염형 질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못 먹고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균이 들어오면 거기에 감염이 돼갖고 걸리는 병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성퇴행성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 쉽게 얘기하면 성인병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병. 요즘은 요 성인병이 주로 사망 원인이 되고 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성인병이 많아졌어요. 요즘은. 근데 이제 얘는 굉장히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식생활 또는 생활습관. 요거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생활을 잘 건강하게 한다면 이거에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이 식생활과 관련이 물론 이제 식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습관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요 식생활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요거 예방하는 데 도움이 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인병의 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 이런 것들이 다 성인병을 많게 하는 지금 원인인데 이게 식생활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필요한 거고. 자, 세 번째 현대사회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일단 굉장히 식생활이 개인화됐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가족 공동체도 많이 깨졌고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교육도 별로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어떤 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어디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사실은 그 여러 명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요, 한 5, 6년 전만 해도 뭐 혼밥 이런 말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막 혼자 이렇게 식당에서 혼자 밥 먹으려면 좀 약간 뻘쭘하고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오히려 아유 혼자 먹는 게 편해 이런 분위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식생활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냥 공동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골고루 먹으니까 쟤는 저렇게 건강한가? 뭐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혼자 뭐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교육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영양교육의 내용을 전달을 해야만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화된 것도 사실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강조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스컴의 이용. 요즘에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틀린 정보도 많지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는 어때요? 올바른 정보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대로 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정보 선택을 위해서. 그래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주로 혼자 먹으니까 뭐 배울 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쉽게. 그리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뭐 안 좋거나 뭐 잘못된 정보 중에서 내가 올바른 걸 택하려면 내가 좀 뭘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기억을 하세요. 자, 네 번째는 식품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마트 가보면 가공식품도 그렇고요. 뭐 정말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요. 고르기가 막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또 내가 모르던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결국은 올바른 거를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걸 선택하기 위해서. 국제화된 외식산업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세계 각 다양한 음식 문화들을 굉장히 쉽게 접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한 정보나 지식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해졌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영양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얻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가정책을 이제 도와주는,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영양교육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뭐 학교에서도 영양교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영양교육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성인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소 같은 데서 뭐 한다든지 다양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정책에 이제 크게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료비라는 게 사실 요즘엔 주로 이런 성인병 관련된 의료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올바른 식생활을 하게 해서 성인병을 조금 이렇게 예방할 수만 있으면 전체 국가적으로 의료비가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큰 문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교육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정책적인 거 어떤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양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식량 문제, 이거 뭐 굉장히 거창하게 나왔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쌀 소비가 요즘에 10년 전에 비해서 어떤지 아시죠? 쌀 소비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예전에는 하루 3끼 중에 뭐 대부분 3끼 다 밥을 먹든지 아니면 적어도 2끼 정도는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어저께 밥 3끼 다 드신 분 계세요? 밥으로 다 이렇게 3끼 드신 분 계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적어도 뭐 한 빵이나 국수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쌀 소비가요 굉장히 줄었어요, 옛날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뭐를 생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주로 뭘 생산해요? 쌀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뭐 쌀 소비를 늘리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막 하고 그래요. 예, 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뭐 쌀로 만든 빵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쌀 소비를 막 이렇게 늘리는 그런 정책을 이 영양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생산과 소비의 문제, 배분하는 문제 같은 거, 또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학교 교육에서 많이 해요. 학생들한테도. 네, 그래서 뭐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 예전에는 한참 학교 급식할 때 특히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이 수요일 같은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특히 많이 하세요. 수요일 날은 캠페인이야. 남기지 않기. 수다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캠페인으로 많이 쓰던 건데, 수다날. 수요일은 다 먹는 날. 남기지 않게. 그래서 이제 수요일 급식은 보면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막 이렇게 뭐 햄버거, 뭐 피자, 스파게티 이런 것도 뭐 가끔 이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간식도 막 다른 때 뭐 만약에 뭐 흰우유 줬으면 수요일은 뭐 초코우유나 애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수요일의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거야. 뭐 남기지 말아야지. 이런 걸 이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좀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자, 어쨌거나 이런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영양교육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예요. 제가 말을 많이 했죠?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5가지가 남아 있어야 돼요. 네. 이따 문제 풀어보면 이제 압니다. 우리 이제 문제 바로 풀어볼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얼른 외워두시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네, 귀로 들으시면서 눈으로 막 외우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근데 실제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는 그 영양교육을 받는 사람들, 대상의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그 대상이 다양하다라고 표현해요. 일단 대상의 특징이, 대상이 획일적이 아니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자, 영양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의 나이도 틀리죠. 어떨 때는 이제 어린이집 가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노인정 가서 할 때도 있고, 막 나이가 다 틀리죠. 갖고 있는 문제부터 씁시다. 갖고 있는 문제들도 다 틀려요. 그리고 다 갖고 있는 어떤 식습관도 틀려요. 기호도 뭐 식습관. 그리고 어떤 자기들의 교육 정도 있잖아요. 지적인 어떤 교육 정도도 다 틀리죠. 뭐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상황도 다 틀리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대상자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돼요. 아,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로 어떤 문제가 뭐가 있고, 이분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 있고, 뭐 기호도는 어떻고,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따져서 맞춰서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게 대상이 단일하고 획일적이 아니다라는 거는 나이도 다 틀리고, 뭐 갖고 있는 교육 정도나 뭐 식습관이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양하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식생활은 기호가 틀리다. 아까 그 다양하다에 사실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식생활의 균형과 기호가 다 달라요.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식습관이라는 것 자체의 특징이에요. 이 식습관은요, 굉장히 개선이 어려워. 바뀌지 않아요, 잘. 보통,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식습관이 보수적이어서 개선이 무척 힘들다. 그 입맛이라는 게요 정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어릴 때 가졌던 그 학생 때 했던 그거를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먹으면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라는 교육 한두 번으로 그거 바뀌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식생활이요 그냥 배운다고 딱 실천해서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배워서 알았어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 상황 같은 것하고 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약간 그 개개인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영양교육이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렵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경제와 식생활이 직결되어 있다. 자,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식이 없어요.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없고,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해. 어머니가 집에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야, 오늘 보건소 내지는 뭐 우리 동네 어디 주민센터에서 영양교육 한다더라. 꼭 가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별로 사실은 관심이 사실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육에 대한. 자, 그리고요, 이 여섯 번째, 어떤 이렇게 식생활을 잘못했어요, 조금. 우린 전문가니까 알잖아. 이렇게 먹으면 뭐가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조금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게 막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확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식생활이라는 거는 그게 굉장히 오래되어서 쌓여서 나타나는 게 어떤 병이거든요. 아까 성인병, 이거 지웠구나. 관련이 있다라고 나왔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잘못된 거 한다고 나타나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잘못해서 뭐가 결과가 안 좋은 게 탁 나타나면 안 되겠다. 빨리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빨리 배워야지. 이렇게 알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별로 어떤 걸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인식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금방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요거는 잘 기억하세요. 영양교육을 우리가 했잖아요? 교육의 그 효과, 아까 대상의 특성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또 중요한 게 이제 영양교육 자체의 특성이에요. 교육의 효과는 특성이 뭐냐? 교육을 어제 받아왔으면, 예를 들어 당뇨 환자분이 식사를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와서 한 끼 시킨 대로 해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오늘은 굉장히 건강해지나요?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참 좀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뭔가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오래 있어야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눈에 그냥 확 금방 띄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금방 이렇게 좋은 결과가 눈에 그냥 확 띄면 좋겠는데 눈에 그렇게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비가시적이라고요, 이걸. 눈에 금방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실제 한 6개월 정도를 있다 보니까 당뇨 환자가 정말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고 좋아졌어요. 혈당 조절이 잘 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와, 이거는 영양교육을 받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좋아지는 효과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인 거예요. 이분이 물론 식사도 교육받은 대로 잘 하셨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약도 먹으라는 대로 잘 먹었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거가 좋아지는 그 효과가. 그러니까 영양교육만에 의해서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는 사실 복합적이다. 어떤 교육만의 단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영양교육은 꼭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실시한다든지 또는 이걸 열심히 사람들이 막 와서 듣는다든지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문제 이것도 풀어볼게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요때 요걸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앞으로의 방향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영양교육이 조금 더 잘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생애주기별의 다양하고 좀 전문적인 영양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 묶어서 뭐 그냥 건강한 식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임신부면 임신부에게 맞는 초등학교 학생이면 초등학교 학생에 맞는 노인이면 노인에 맞는 그 생애 주기별 각각의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애 주기별로 조금 다 전문화되고 좀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질병 관련된 영양교육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보건소라든지 병원 같은 데서 주로 이제 어떤 질병의 치료에 관련해서 또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 성인병 예방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점점 또 많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사회적인 소외 집단이라고 해서 조금 어떤 혜택을 좀 받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좀 농촌 벽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좀 가도록 영양교육을 좀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게도 영양교육이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양표시제 아세요? 영양표시제. 우리 그 가공식품에 보면 포장의 뒷면에 보면 영양표시 이렇게 박스로 들어가서 있잖아요. 열량, 나트륨 해서 쭉 나와 있는 그런 영양표시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성인들한테 그거를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성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그래야지 그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전공자 아닌 다른 분들 보면 그게 있다는 거조차 모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 혈압이 높다. 그러면 이제 나트륨과 관련해서는 조금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트륨 가공식품을 고를 때 기왕이면 비슷한 종류가 있으면은 그 영양 표시를 보고 어때요? 기왕이면 나트륨이 적은 걸 골라야죠. 그럼 훨씬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사실은 웬만한 것들에 음료라든지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다 있거든요, 표시가. 근데 다른 분들은 그게 있는 줄도 잘 모르고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한테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그렇다고 일반 소비자만 그 내용을 알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소비자 관련 교육의 대상은요. 소비자뿐만이 아니에요. 소비자와 그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한테도 그 영양 관련 내용들이 전달이 잘 되어야지 만들 때 제대로 표시를 한다든지 만들 때 어떤 성분을 좀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위생 관련된 그 행정당국자들 있잖아요. 행정당국의 담당자들. 이런 분들도 제대로 된 영양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교육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 뭐 생산자, 그 다음에 어떤 그거 담당하는 분들, 다 대상이 되고 영양교육의 내용이 전달이 되어야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매체를 좀 다양하게 개발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교육에서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 봐요. 특히 뭐 IT 매체가 요즘엔 너무 발달했으니까 IT 매체를 통해서 가면 좋겠죠.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손에서 놓질 않잖아요. 핸드폰을. Q형이면 그럼 걔들한테 영양교육을 할 거다 그러면 뭘 통하는 게 좋겠어요. 얘네들이 보지도 않는 신문에다가 영양교육을 내용을 실어봤자 효과가 없죠. 청소년들한테는 주로 뭐 핸드폰, 모바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이런 걸 이제 개발을 좀 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맞춤식 상담도 앞으로 더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외국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아예 개인 단독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영양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개개인의 문제라든지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맞춤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네, 문제까지 풀면 이번 시간이 이제 맞춰지지 않을까. 너무 빠른 건 아니죠? 네, 괜찮죠? 네. 제가 얘기하는 거를요, 이제 영양학은요, 제가 사실은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만 딱딱딱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영양교육은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과목 자체가 약간 이해를 좀 해야지만,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야지만 정리가 되고 외워질 수 있는 과목이에요.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좀 알아야지 되지, 그냥 무조건 들이대고 외워한다고 이게 문장을 외운다고 해서 그게 금방 외워지지 않거든요. 그 지금은 1장이라 쉬워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론 들어가면 우리가 쓰지도 않던 용어들을 막 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영양교육은 조금 말을 많이 해요. 이해를 돕는 말. 그거를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외워야 될 키워드라든지 중요한 거는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조금 내가 이해해야지 정리하고 외우시기 쉽기 때문에 영양교육 같은 거는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일일이 한자 한자 다 쓰려고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집중해서 이해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한다고 딴 생각 하시거나, 네, 이렇게 먼 산 보시거나 하는 분들 물론 안 계시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다 적으실 필요도 없고요. 네. 자, 1페이지, 문제 1페이지. 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영양교육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우리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했을 때 뭐뭐뭐뭐를 좀 알게 하면 좋다라고 했죠? 첫 번째 지식 갖게 하면 어때요? 지식 습득 시키면 그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태도, 바람직한 태도 형성하게 하는 것도 목표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어떤 개선 의욕이나 실천하게 하는 것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건강이라든지 뭐 복지기업까지 나왔잖아요. 구체적 목표에. 근데 거기 없었던 말이 뭐 하나 있네요. 4번. 만성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거는 영양교육의 목적과 목표에는 안 들어가요. 없어요. 네. 1번의 답 4번. 자, 2번은 영양교육 실시에 어려운 점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아까 열심히 우리가 이제 봤죠. 1번. 교육 대상자의 식습관 및 교육 수준이 다르다. 이거잖아, 이거. 대상이 다양하다. 이 얘기죠? 네. 맞는 얘기예요. 자, 2번에 교육 효과는 빠르게 가시적으로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잖아요. 뭐예요? 천천히, 비가시적으로, 눈에 잘 안 보이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장기적, 비가시적이라고 그랬어요. 효과가. 장기적, 비가시적이었어요. 효과는. 그럼 뭐 답은 나왔네요. 2번. 2번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옳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식생활에 대한 사고방식이 보수적이라고 그랬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효과가 복합적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식습관은 기호에 치우치기 쉽다. 뭐 아까 뭐 나왔던 비슷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입니다. 2번. 자, 3번 볼게요. 영양교육의 의에 대한 것으로 가장 옳은 설명은, 자, 갑자기 의가 나왔으니까 막 헷갈리는데, 아까 우리가 그냥 영양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교육을 하는 의가 뭐냐, 또는 영양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이제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다 나왔어요. 그죠? 자, 그 영양교육 같은 경우는 이런 보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뭔가 들어본 듯한 단어가 다 들어있어. 보기마다. 그죠? 그랬을 때 문제에 보시면 항상 가장 옳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고르시면 돼요. 가장 적합한 거. 그랬을 때 자, 이게 전반적인 영양교육의 전반적인 의의니까요.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거 말고 조금 포괄적인 내용을 의의로 고르셔야 돼요. 너무 지엽적이고 좁은 목표 말고 조금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목적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영양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인 교육의 큰 목적의 지식만 증가하는 게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지엽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판정 기술 습득? 이거는 교육의 목적에는 없었잖아요. 판정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거는. 자, 그리고 이제 관심을 유도. 물론 관심 유도도 한 부분은 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큰 의의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가공기술 뭐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가공에 대한 얘기는. 네. 자, 5번에 보시면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변화시켜 스스로 실천하게 한다. 이게 그래도 조금 포괄적이고 좀 더 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지엽적이고 이렇게 조금 너무 협소한 것보다는 좀 전반적인 포괄적인 거를 의의로 골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영양교육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다 틀린 것 같지는 않으나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라. 이런 게 가끔 있거든요. 네. 자, 3번의 답 5번입니다. 5번. 자, 4번은 현재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배경과 관련이 비교적 적은 것. 자, 이것도 우리 아까 했었죠. 네, 1번 보겠습니다. 가족, 주거 형태의 변화 및 식생활의 개인화 등 인구 사회적인 변화. 이것도 필요성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2번에 식품 영양 관련된 질병의 증가 등 현대인의 질병 구조 변화 있었잖아요. 그죠? 예. 3번에 가공식품, 편의식품, 건강보조식품, 국제화된 외식산업 등 식품산업의 발달도 있었죠. 네, 5개 중에 하나 들어가 있었죠. 식품 소비 감소 등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결핍의 증가? 이런 말은 없어요. 사실 요즘은요, 현대는 영양 결핍도 물론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오히려 과잉으로 인한 비만이라든지 성인병 문제예요. 네. 그래서 결핍의 증가는 현대 영양교육 필요성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5번은 맞죠. 의료비 절감, 뭐 식품 생산수, 음식 쓰레기 감소 등의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원하는 측면으로 필요하다 그랬으니까요. 4번의 답은 4번. 자, 5번은 영양교육의 목표를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근데 아까 제가 아까 지웠는데 지금 처음에 그 영양교육을 정의를 할 때 K, 지식을 주고 A, 태도를 갖게 해서, 즉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 의욕을 갖게 해서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교육할 때는 진행 순서는 일단 뭐부터 주겠어요? 이거부터예요. 순서대로. 일단 모르던 걸 좀 알려줘요. 그럼 지식이 알게 되면, 사람이 지식을 받게 되면 이거 내가 틀린 거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이제 태도가 생기거든요. 그럼 태도가 생겨야지 실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K 먼저,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행동.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지식과 태도와 행동 또는 실행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거를 딱 보니까 급하신 분들은 1번에다 그냥 다 체크를 해버리셨고, 그죠? 근데 주의해서 될 거, 보기는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지식, 태도, 그리고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기가 4번에 또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식, 보급, 태도, 변화, 그리고 그냥 실행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지식, 보급, 태도, 변화, 식행동의 변화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거는 가장 옳은 거 골라야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이 영양교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식행동에 변화되는 거거든요. 어떤 개선된 식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을 고르시면 안 되고요. 4번을 고르셔야 돼요. 예,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꼭 보기는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금 더 맞는 거가 있으면 그거를 고르셔야 돼요. 답을 4번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네, 6번은 뭐 이제 뭐 다 아시겠죠. 영양교육의 내용에서 3요소가 뭐냐? 뭐예요? KAB인데 B 대신에 P로 써도 된다고 그랬죠? 네. KAP가 보기 3번에 있네요. 보기 3번. KAP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다음 중 영양교육이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론에서는 다루지는 않았는데, 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여기 2번에서 보기 5번까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네. 2번에서 5번까지. 이거는 그냥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새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영양교육은 사실은 평생교육이 되어야 해요. 옛날에 나 10살 때 영양교육 받았어. 그 10살 때 받은 거가 끝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20대 때도 받고 30대 때나 50대 때도 다 계속 꾸준히 가야 돼요. 평생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2번을 보시면 그때는 지금이랑은 생활 패턴, 소비 패턴이 달라요. 식품 소비 패턴이. 그때 배운 그거 갖고 그 정보와 그 지식 갖고는 지금 현대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생교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옛날에 했던 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평생교육 되어야 하는 이유 정리하시고, 자 3번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설명하지 못했던 없었던 것들이 지금이 나오니까 지금 또 새로운 그런 정보가 얻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선택 요령안 지도하는 요령이 역시 이것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보기 4번도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정리를 하시고요. 마지막 5번도 마찬가지. 지금 주요 사망 원인이 성인병들이거든요. 만성 퇴행성 질환인데 이게 이제 희생활과 관련이 있으니까 꾸준히 지금 자기의 나이에 맞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는 계속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요, 이론에서 정리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1번 제외한 나머지 2, 3, 4, 5번이라고 보시고 답은 1번 고르시면 돼요. 답은 1번. 자, 영양교육을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알려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요, 이제 하나의 팁인데 영양교육과 관련해서 요런 심화된 또는 전문적인 뭐 고도의 이런 말이 나오면요, 요거는 심화 전문적인 내용이다 또는 뭐 고도로 뭐 어떤 이런 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 일반인 대상의 영양교육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일반인 대상의 영양교육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영양교육 과목에서 생각하는 대상자들은 일반인들이에요. 우리 같은 전공자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막 어렵고 막 전문적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같은 전공자나 전문가한테 하는 교육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인 대상의 영양교육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일반인 대상의 영양교육에서는 수준에 맞는 적절한 또는 이해하기 쉬운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더 이해하기 좋은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대부분 틀린 말, 틀린 내용이에요. 네, 그거는 좀 하나 알아두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7번은 답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8번 다음 중 영양 개선의 기본 이론이 아닌 거. 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양 교육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보시면 1번 영양 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 방법에 따른 지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쵸?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고 그걸 실천할 때는 또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기술이 필요하겠죠. 맞는 얘기고. 자, 2번에 영양교육의 실시는 대규모로 행해져야 된다.
이거는 꼭 대규모가 아니어야 돼요. 개인 교육도 있고요. 소규모 교육도 있고 대규모 있고 다 가능해. 다. 개인 교육도 가능하고요. 뭐 소그룹 교육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렇게 집단 대규모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꼭 대규모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영양교육 할 때 나중에 이거는 사실은 그 영양교육 실시 과정에서 배우실 건데 일단 영양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대상자들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돼요. 현재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3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교육을 끝난 다음에 교육 끝나고 끝 해버리면 안 되고 항상 그 교육이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를 꼭 봅니다. 효과 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번 2차 교육에 어떻게 할지가 정해져요. 그 효과에 따라. 영양교육은 일반적으로 반복 교육입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아까 식습관, 식생활 바꾸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한 번 딸랑 영양교육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힘들고요. 보통은 바뀌어질 때까지 반복 교육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번 교육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또 계획을 해서 또 반복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5번도 맞는 얘기겠죠? 그 피교육자, 즉 교육받는 그 교육 대상자의 실태를 알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우리 영양교육 실시 과정에서 조금 더 배우실 거예요. 8번의 답 2번으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2장 할게요.